추운 겨울 끝자락에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 매화꽃 아시나요? 매년 6월이면 매실이 한창인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매실 열매의 꽃이 바로 매화꽃이에요. 매화꽃은 예로부터 매란국, 죽, 사군자 중 한 자리를 차지해온 꽃이에요. 한겨울 눈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그 모습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과 왕족들이 그토록 매화 한 점을 그리고 한 줄의 시로 남겨왔던 거고요. 그런 매화 한 점이 멋진 신세계의 박물관 한켠에도 걸려 있어요. 그 그림 앞에 선 신설이가 한마디를 흘립니다. 분명 내가 그린 것인데 주인이 어찌 바뀌었단 말이냐. 300년 전 강단심으로 살던 자기 자신이 사약 직전 청원대군을 가슴에 묻고 그렸던 매화 한 점이 300년을 건너 자기 자신의 눈에만 다시 알아봐지는 자리예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멋진 신세계가 시리즈 안에 깔아둔 세 번째 결정체, 매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청원대군이 그린 매화, 그 매화를 강단심이 사약 직전 다시 그린 한 점, 박물관에 살아남은 그 그림, 그리고 300년 뒤 그 앞에 다시 선 사람, 이 네 자리를 한 줄로 이으면 별과 서리에 이은 시리즈 마침표가 보입니다. 먼저 시리즈 안 어딘가에 슬쩍 깔린 한 자리로 가볼게요. 청원대군이 한여름에 매화 한 점을 그리고 강단심이 그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는 자리예요. 청원대군이 강단심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어찌 그리 보느냐? 한여름의 매화가 영 기이해서 그러느냐? 강단심이 답해요. 기이해서 봅니다. 때를 모르고 피어난 꽃이 기이하고 가련해서 봅니다. 그리고 청원대군이 한 줄을 더 얹어줍니다. 때 맞춰 피우는 꽃은 재미가 없지 않느냐? 한겨울 눈 속의 매화는 되어야 맛이 나겠지. 이 짧은 대화이지만 이렇게 두 사람만의 추억이 한 겹 쌓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단심 마음 한켠에 매화 한 점이 깊이 자리 잡습니다. 매화는 청원대군의 마음이자 청원대군이 강단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한 폭의 그림으로 건너온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말로 다 풀지 못한 마음이 그림 한 점에 가만히 묶이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한 점이 가장 무겁게 다시 흘러나오는 순간이 한참 뒤 강단심의 사약 직전이에요. 시간을 한참 뒤로 돌려 강단심이 사약을 받기 직전의 순간으로 가볼게요. 강단심이 한마디를 흘립니다. 그만 재촉하게. 그리고 자기 앞에 펼쳐둔 종이 위에 마지막 붓을 얹어요. 다 되었네. 그 자리에서 강단심이 자기가 막 완성한 매화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다 한 줄을 흘립니다. 한겨울 눈 속에 피어난 매화라. 마음이 이끌리지 않느냐? 그리고 한 줄을 더 얹어요. 호시절 봄날 피어난 꽃은 영성에 차지 않으니. 이 한 호흡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청원대군이 강단심에게 매화를 보여주며 했던 그 표현을 강단심이 그대로 이어받은 자리예요. 한여름에 청원대군이 던졌던 한겨울 눈 속의 매화는 되어야 맛이 나겠지가. 강단심의 입에서 한겨울 눈 속에 피어난 매화로 흘러나오고요. 때에 맞춰 피우는 꽃은 재미가 없지 않느냐가 호시절 봄날 피어난 꽃은 영성에 차지 않으니로 응답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다른 그림이 아니라 같은 매화를 자기 손으로 다시 그리고 그 말투까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것. 이건 단순한 회상이 아니에요. 강단심이 마지막 한 호흡을 청원대군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우고 그 그림 한 점에 자기 마음 전부를 담아둔 자리거든요. 그리고 300년 뒤 신설이가 자기 회상 속에서 한마디를 흘려요.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난 그를 가슴에 묻었는데, 가슴에 묻었다는 그 한 단어. 보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한 호흡까지 그 사람을 안에 끌어안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음이 한 점의 매화 위에 그대로 얹혔다는 거고요. 사약 자리에서 그릴 수 있는 마지막 그림으로 강단심이 청원대군에게 보낸 한 줄의 편지였던 셈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이 300년 뒤 박물관 한켠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면 한 가지 어긋남이 보입니다. 이러해서 신설이가 박물관 전시실 앞에 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벽에 한 점의 매화 그림이 걸려 있죠. 큐레이터의 안내가 이어집니다. 이 그림은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궁중 자료로서
대략 300년 전인 조선 안종 초기에 그려진 수묵 담채화입니다. 이 설중매를 그린 화가는 중전 문씨 온정왕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중매, 그러니까 눈 속의 매화. 강단심이 사약 직전 청원대군을 가슴에 묻고 그렸던 바로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화가는 강단심도 청원대군도 아닌 온정왕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에게 작품이 한 번에 던지는 게 있어요. 같은 그림인데 화가가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단원이 단호할수록 진짜 주인이 더 깊이 지워져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는 점이거든요. 그럼 정사는 왜 강단심을 지운 자리에 온정왕후의 이름을 얹어둔 걸까요? 그 답이 큐레이터의 다음 한마디에 이어집니다. 후궁은 사초나 유물이 따로 남아있지 않아요. 사약 직전에 그린 그 매화 한 점이 온정왕후라는 다른 이름을 빌려 보물로 지정되고 300년 뒤 박물관 벽까지 도달한 거죠. 기록에서는 강단심의 이름을 지웠지만 그를 가슴에 묻고 그린 매화는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빌려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이름은 지워졌는데 그 안에 박힌 그리움까지 지워지지는 못한 셈이에요. 정사는 권력으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다른 한 사람에게 보낸 그 마음 한 점은 권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물관 벽까지 도달한 그 매화 한 점이 정사의 한계를 한 줄로 증언하고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그 그림이 300년 뒤 진짜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12화에서 시리즈가 한 가지 큰 한 줄을 풀어줬어요. 신설이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처음부터 진짜 신설이 본인이었다는 한 줄이거든요. 어릴 적 신설이가 부모님과의 큰 사고로 깊은 충격을 받았던 그 시점부터 신설이 본인의 영혼이 조선의 강단심 몸으로 가게 되었고 강단심으로 살던 그 시간 끝에 사약을 받자 본래 자기 몸인 현재 신설이로 돌아온 거고요. 그러면 박물관 매화의 의미가 한 단 더 깊어집니다. 1화 박물관 앞에서 흘린 분명 내가 그린 것이라는 그 한 줄이 사실 자기 본인이 본인의 마지막 그리움을 알아본 한 줄이었던 거예요. 그 회상 속 이 그림을 그릴 때만 해도 난 그를 가슴에 묻었는데 라는 한 줄도 한 단 더 시리게 들리거든요. 그리움이 시대를 건너 본인에게 다시 닿는 신호기도 하고요. 새 결정체를 한 줄로 묶어볼게요. 별이 두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매개체였고요. 설이가 그 문을 통과한 영혼이 하늘에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매화는 강단심으로 살던 그 본인이 사약 직전 그를 가슴에 묻고 그렸던 사랑의 매듭이 시대를 건너 본인에게 다시 도착한 자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박물관에는 한 점이 더 걸려 있어요. 신설이가 1화에서 자기 손으로 그린 매화를 알아봤다면 다른 회차에서는 같은 박물관 다른 한켠으로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아 발길이 옮겨갑니다. 신설이랑 너무 닮은 그림이 한 점 있다는 한마디로 시작된 자리예요. 그 안내가 도달한 곳이 반쪽짜리 미인도였어요. 큐레이터가 저희끼리는 미인도라고 부른다고 흘렸던 그 그림. 그림에는 상야라는 한 단어가 적힌 시 한 줄이 같이 적혀 있고요. 큐레이터 본인도 이게 일종의 연서, 차마 전하지 못한 어떤 연심이라고 풀어줘요. 청원대군이 강단심을 닮은 한 사람을 종이 위에 새기고 그 옆에 자기 마음 한 줄을 시로 얹어둔 거예요. 끝내 강단심에게 닿지 못한 마음이고요. 그러면 같은 박물관 안에 두 점이 마주보게 됩니다. 청원대군은 강단심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미인도와 시 한 줄에 묶어두었고 강단심은 사약 직전 청원대군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매화 한 점에 묶어두었어요. 같은 시대에 서로에게 닿지 못한 두 마음이 각자 한 점의 그림으로 살아남아 같은 박물관 안에 나란히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두 편지가 300년을 건너 두 사람을 모두 안에 품은 한 사람 앞에 한 회차씩 도착해요. 1화 박물관 매화 앞에서는 강단심으로 살던 본인이 사약 직전 새긴 그리움을 자기 손으로 다시 알아보고요. 다른 회차 미인도 앞에서는 청원대군이 강단심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마음을 300년 뒤에야 같은 사람이 받아드는 자리거든요. 시대를 건너 같은 사람 앞에서 비로소 도착한 거예요. 서로를 마음에 품었던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는 끝내 그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하지 못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각자 한 점의 그림 위에 묶여 300년을 건너 다시 같은 사람 앞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들리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봐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 있다였습니다.